안녕하세요. 우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도 몇 번 올렸는데 이제 중앙아시아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민에 대해서 몇 번 올렸는데 이게 또 우리 또 멋진남 씨가 오셨으니까 과연 멋진남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좀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양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멋진 남씨의 얘기를 통해서 과연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멋진 남씨, 네. 멋진 남씨는 뭐 이번에 이제 결혼 성사가 잘 되고 하면 네. 이민까지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일종의 저축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저 혼자 생활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거든요. 그 150만 원 지출하고 만약에 와이프 결혼하고 또뭐 저기 집도 장만하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여기 형님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,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국 돈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집 한 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까지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150만 원 그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안 해도 나오는 돈이죠. 네. 또 그 돈 나오면 사실은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100배 낫죠. 거기서 살면은 너무 빠듯하게 살고 이제 그렇죠. 저축도 못 하죠. 네. 여기 오면 만약 혼자 사실 것 같으면 저축 아마 한 100만 원 이상 합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네. 지금 거의 2주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아껴서 쓴 것도 아닌데 한 20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저 혼자 쓰는 거 한 $200 정도? 그래서 근데 여기는 너무 물가가 싸서 그렇죠. 예, 뭐 사도 택시 타고 나가고 뭐 사 먹고, 거의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너무 저렴해서 사실 그런 식비라든지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본인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또 사면 또 이제 월세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. 사실 이제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. 네.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월세가 비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한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월세로 한국 돈으로 한 3, 4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짧게 있는 거는 렌트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살 집 정도는 그렇죠. 해도 충분히 근데 가능하죠. 반대로 생각하면 월세가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되지만 내가 네네. 그 집을 사서 운영을 할 때는 임대 사업이 더 10% 이상 엄청 나올 것 같아요. 좋은 거죠. 그렇죠. 네. 한쪽 면만 보면 나쁜 점이지만 한쪽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대충 이제 알잖아요. 아파트 이제 돌아가는 시세라든가 네, 100%잘 모르겠지만 대충 수익률 한 10% 정도가 나오는구나. 네, 여기도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서 안 그래도 그렇죠. 가격도 보고, 그다음에 이번에 결혼할 생각이어서 요 주변에 형님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가봤거든요. 근데 한국식으로 지어놓은 오피스텔 형식의 밑에는 온돌로 돼 있고, 여기는 한국식이 아니면 온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죠. 온돌로 돼 있는 새 집이 3,500만 원인가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3,500만 원에 사셨는데 저한테 월세를 400달러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형님이 또 다른 집을 소개시켜 줬는데 거기는 새 집은 아니었지만 25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면 월세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, 뭐 지금 제 입장에서 월세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지만 이게 매달 다달이 나가는 그렇죠. 거니까 차라리 그 돈 정도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고, 네, 어차피 월세를 안 내면 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뭐 제가 볼 때 일단은 월세가 비싸다는 게 여기서 잠깐 생활하시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
사업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. 네, 그럴 것 같고 사실 임대사업도 임대사업인데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 이거를 월로 안 하고 이게 하루에 이렇게 여행 온 분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뭐 임대사업을 하면 그보다 2배, 3배도 그렇죠. 충분히 따따블 될 수 있죠.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렇죠. 보니까 타슈겐트라는 도시 자체가 호텔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하루 그렇죠. 자려면 5만 원이 넘더라고요. 최소한. 네, 그렇다고 그 호텔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어서 이거를 여행 온 분들한테 한국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2박 3일 이런 식으로 호텔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도 임대 소득보다 훨씬 더 그렇죠, 많이 그렇죠. 나올 네.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다시겐트 호텔들 보면 30달러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, 사실. 아, 네. 30달러짜리 있는데,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여인숙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불편해요. 저도 아고다로 봤는데 별이 낮은 거는 잘 안 보게 되거든요. 아고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점이 있어서 최소한 별 3개 이상이 해야 되는데 다 5만 원이 넘었고 형님이 말씀하셨던 별 1개, 2개짜리는 좀 싼 게 있지만 그런 데서까지 여행 와서 그렇죠. 잘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를 구해서 30달러 정도만 받아도 훨씬 월세보다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. 꾸준하게 온다면 그렇죠. 훨씬 더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세를 낳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. 네. 올라갈 수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결혼을 이제 하면 네. 너 이민을 더 이제 확고하게 마음을 굳히겠다. 네, 그럴 생각, 사실 이때 왔을 때는 3달을 지낼 생각으로 왔는데 그 3달 안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나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. 그 이유는 6개월 정도면 와이프 될 사람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했었고요. 저희 집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와이프 될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. 그다음부터 우리 저기 뭐 저한테 이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. 네네. 우리 저 멋진 남씨는 이분들한테 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? 저는 만약에 지금 임대사업을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먼저 자기가 살 집 그렇죠. 하나 정도는 사보고 과연 이게 손해인가 아닌가를 체크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수익이 10% 이상 날 것 같고 공실이 적을 것 같다고 하면 한 채 한 채씩 늘리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수익이 아주 월등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솔직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. 확실히 알면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물론 이제 100%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100% 집을 구해서 살 수는 없어요. 누군가의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.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죠. 예, 그리고 실제 이렇게 뭐 우이보르라든가 올렉스 같은 이제 쉽게 말해 인터넷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벼룩시장 같은 그런 거죠. 네, 부동산 사이트.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이제 세놓은 사람들 집주인들 전화해 보면 다 부동산 중개인이에요.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살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상 이런 거 하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법무사 여기서 뭐 변호사도 그 일도 하고 또 법무사 같은 것도 또 있더라고. 그런 사람한테 좀 더 안전한 수수료 좀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수수료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. 그렇죠. 10만 원 정도면 사실 부동산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, 수수료가. 근데 여기는 변호사 비용도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싼 것 같더라고요. 우리도 집을 취득할 때 보면 뭐 법무사 이래가 서류 이게 뭐 법인 뭐죠 부동 등기하고 뭐 하잖아요. 네.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뭐 보통 법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버리잖아. 네. 그렇듯이 여기도 그런 법무사들 통해서 하면 또 안전하게 다 할 수 있고. 네. 이런 루트만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이제 절차들을 잘 알고 할 수 있으면
충분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렇다면 그 정도 된다면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임대소득할 생각 마음을 아마 대부분 다 접어볼걸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렇죠. 그리고 내 장난삼아 그랬어. 농담삼아 가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직장생활 한 달에 한 실수령이 한 500만 원 번다.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직장 때려치우고 5억짜리 아파트 팔고 우즈벡 사는 게 100배 낫다. 제가 볼 때, 자, 500만 원 가지고 한국 4인 가구 살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때 같아요. 안 그래? 그렇죠. 그리고 새 빠지게 일해야 돼요. 그렇죠. 어? 여기 오면 그 아파트 돈 가지고 500만 원이, 저기 5억이면 1년에 못 벌어도 아파트 세만 나와도 5천만 원은 벌어요. 5천만 원. 그럼 1년에 1천만 원 쓰고 4천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돈 벌는데 그렇게 힘이 드느냐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안 한다니까. 왜? 확실하게 모르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자기가 살 집 한 채를 살보고 그러니까 좀 지내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상 우리 저 멋진 넌 씨한테 뭐 이민에 대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좋아요, 구독 신청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